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저도 지칩니다. 저번 영상에서 고고TV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인생의 회한이 느껴진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김대남을 보면은 이 정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찍어서 3억 6천만 원짜리 연봉에 갔고, 윤석열 저거는 꼴통이고, 김건희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김건희, 김경률을 통해서 김건희한테 말이 앙투 안 했더라 그랬다가, 용산에 비서실장이 와서 한동훈 후보 너 그만둬 임마 그러니까 그만 안 둬 새끼야 한 거. 그리고 나서 한동훈이가 김건희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거 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이 김대남을 보면은 내가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찍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김대남을 보면 이 정권의 권력의 핵, 대통령실이 얼마나 무법천지고 아수라장판이고 기능을 상실했는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윤석열은 무시하고 윤석열에 아부하고 딸랑딸랑거리고 올바른 말을 한마디도 않고 김건희 눈치만 보고 김건희 비위만 맞추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김대남 사건이죠. 오늘까지도 현재 이거를 찍는 시간까지도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너 자체적으로 스스로 사퇴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이 한 말이 뭡니까? 인사권은 임면권은 대통령 윤석열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 자르면 됩니다. 그죠? 아니요. 공기업 감사가 뭐라고? 장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그렇죠? 비서실장은 그렇게 조질나게 잘 바꾸더니, 아니 공기업 감사 하나 그거 하나 대통령실에서 면직 못 시키고 사퇴 못 시킵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구속감이죠. 왜? 김대남이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찍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거 직권 남놈이죠. 네가 뭔데 그걸 찍어서 가?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럼 구속시키면 되는데 구속을 안 시키고 그만 좀 더 주세요.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김대남이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사퇴시키고, 그죠? 구속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김대남이가 폭로한다는 소리죠. 저거 꼴통 윤석열의 일을 다 폭로하겠고, 김건희가 자기를 뽑았고 시켰다는 거를 또 김건희가 어떤 행위를 했다, 언행을 했다는 걸 폭로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강이 무너졌고, 그죠? 국정이 무너진 거예요. 이 정권은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시간이 없어 개인적인 인생사를 좀 말씀드리다가 20분이 잘랐는데요. 이 김대남이를 보면은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게 확실히 나오잖아요. 김대남의 의혹을 보면 누가 공천 개입을 했냐? 김건희가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요번에 2차로 민주당 야권이 올릴 적에 그 21대 국회에서 올릴 적에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나 또는 김건희 명품백 이런 것만 올렸잖아요. 명품백도 안 포함돼서 주가 조작으로 올렸는데 요번에 2차 올릴 적에 뭐가 포함됐어요? 김건희의 명품백이 포함되고 공천 개입이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공천 개입은 뉴스토마토에 들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주가 조작, 명품백, 양평, 용산, 한남동 이전과정, 그 다음에 공천 개입까지 2차에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나올 3차는 어떤 게 더해질지 모르죠. 근데 현재 보면 하나 더 더해질 게 있죠. 김건희의 인사개입. 그렇죠? 김건희가 인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김대남이가 김건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건희가 꼽은 인사라고 또 김건희가 이윤모를 받기 위해서 김대남을 공기업 감사, 한국보존보험 감사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의 계획까지 다음 특검법에 올라가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를 치는 게 모든 언론에서 달려들고 있어요. 중앙이나 조선은 헷가닥 하면서 지금 설왕설래, 지금 똥오줌 못 가리고 있지만은 동아일보에서 지금 강력한 경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인터넷 언론들이 대부분 좌파 진보지들이죠. 걔네들이 뭐 뉴스타파, 뉴스버스 그런 것들입니다. 뉴스토마토도 그런 경우고. 그런 애들이 저널리즘으로 계속 파고드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김건희 공천 개입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가 한남동 용산 재리모델링 과정에서 해먹는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일부가 극소수가 계속 파고드는 거죠. 좋게 말하면 저널리스트이고 나쁘게 말하면 폭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JTBC가 계속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문제, 김건희 개인 난동 문제, 그 난동이야 난동, 그런 걸 계속 보도를 하고 SBS도 올라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수지인 조중동이 제일 많은, 그들이 공무원화가 되어 있지만 제일 많은 기사와 제일 많은 정보와 어떤 정보? 자기들이 취재한 것도 있겠으나 용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조중동이죠. 그들이 턱들을 일찍은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동아일보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 계속 제가 동아일보 사설 칼럼을 소개시켜드리잖아요. 조선중앙은 저 넘어간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김건희, 윤석열의 만회사냥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한동훈이라는 이 아이가 얘는 애예요, 애. 그 이준석도 애고 얘도 애입니다. 이 아이가 정치를 너무 안 해봤잖아요. 얘네들이 이준석이나 한동훈 같은 애들을 제가 말씀드리길 지독한 나르시스트다. 사과는 하는 경우가 없고 지 거울을 보면서 지가 잘났고 제일 똑똑하다고 자뻑하는 애들이에요. 정치는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플라톤이 제일 현명하고 제일 똑똑하다고 그랬으면 똑똑한 거 플러스 현명 플러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애는 12년, 벌써 13년이 넘어가죠. 14년 동안 정치국방 안에서 굴러들으니까 이게 장꾀가 생기고 잔머리가 엄청나게 발달했죠. 지가 어떤 게 지한테 불리하고 피해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동훈 같은 애는, 경험이 없어요. 정치권을 전혀 몰라요. 그렇다고 한동훈 밑에 붙어 있는 애들이 뭐 내일인가 뭐 18명, 팀 한동훈이 만난다잖아요. 그것도 다 뻥이고. 걔네들이 뭘 합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애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 역사적인 인물을 갖고 나와서 그 실존하는 인물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4세 16세 때 걔를 걸고 나와서 화형당했다. 그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죠. 그 말을 하려면은 뒤 든든한 배경이 있고 치자, 무너뜨리자 할지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극우도 없습니다. 일부 보수층, 꼴통 보수들이 저것들은 좌파에서 다 들어온 애들이야. 보수 정체성이 없는 애들이라고 한동훈계를 지금 저격하고 있죠. 저는 그런 건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한동훈 자체가 문제가 많고 한동훈 자체가 공동정부예요. 윤석열을 당선시키고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놓고 문재인에 충성하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김경률이가 문재인을 빨다가 조국을 보면서 조국 흑설을 했고 그 이후로 민주진영을 진보진영을 버렸고 또 한동훈 밑에 있는 애들 대부분 그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무슨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개혁도 못하죠.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죠. 현 정권 대통령을 치르는 것은 그 혁명 과정이에요. 그죠?
상식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윤석열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제가 계속 그러죠. 대표적으로 이준석 쫓아내는 과정. 근데 그럼 잘 쫓아냈어. 왜? 새로운 권력이 들어오면 잠시 당 권력은 물러나주고 성과를 새로운 권력한테 대통령한테 주는 게 맞는데 이놈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대선 총선 대선 지선을 지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 지가 이긴 게 아니고 국민이 이긴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드릴까요? 반정을 걔가 지금 신당을 차리고 나가서 지 혼자 당선됐잖아요. 간신히. 걔네들이 이제 확장성이 있습니까? 국민 지지 받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때문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작년 3.8 전당대회죠. 당원 선거 100% 해가지고 유승민을 출전도 못하게 하고 나경원은 그냥 짓밟고 올라타고 안철수는 너는 종북주의자야 빨갱이라고 명명해버리고 그때부터 이 정권이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2년 반 동안 너무나 많은 책을 만들었어요. 정치인들, 합리적인 보수와 지성적인 보수 지식층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대표적으로 의료농단이고 의사들을 적으로 돌렸던 거죠. 또 교사들을 적으로 돌렸죠. 그런 적을 너무나 만들고 자기를 갖다가 비판하고 특히 김건희의 김자만 꺼내도 다 압수수색하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뭐 민주당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걔들 어차피 적이니까 좋다 이거죠. 일반 평민과 일반 시민을 다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느 순간에 윤석열 저거를 챙길 것인가 봤다는 거죠. 그게 40 총선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재명이 저는 참 싫은데 너무 혐오적인데 근데 윤석열이 더 싫다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에도 4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럼 한동훈이가 지금 당대표로 윤석열하고 차별을 통해서 윤석열을 밟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수가 또 2등분이 됐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앵벌이 우파 유튜버 늙은이들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아지매 할매 위주의 여성 위주 앵벌이 우파 유튜브를 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가는 데서는 통합이 아니고 화해가 아니고 다 갈라치게 하고 분열만 일으킨다는 거죠. 따라서 한동훈은 정치인의 자질도 없고 해서는 안 돼요. 윤석열 하나로 보면 돼요. 윤석열 하나가 넘어가는 순간에 한동훈이가 윤석열 넘어가면 자기는 살아 하는 게 그거는 이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터지는 게 김건희 공천 개입이 터지고 있고 김대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김대남 같은 경우를 그냥 한동훈이가 당대표 정도 되면은 대통령실 전화해서 다이로 윤석열한테 잘라라. 나 기분 나쁘다. 나 당대표다. 안 자르면 엎어버려야 된다. 그런 기밀도 없이 그냥 뭐 윤리비 띄고 형법적으로 고소한다 그러고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키는 역시 누가 쥐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쥐고 있죠. 그렇죠? 또 김건희가 쥐고 있죠. 그러니 김대남이가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는 광범위한 강력한 백이 있다는 거죠. 누구 백이냐? 김건희 백이라는 거죠. 김대남이 그 말이 터졌을 당시에 한 열흘 됐나요? 녹취력 퍼즐 당시에 그 당정이 자르고 구속시켜야지 수습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 말 한마디 못 하지. 대통령실에서나 또 국힘에서 김대남이 말이지 스스로 결단해라. 결단 안 하잖아요. 김대남이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우상호고 민주당 우상호 걔가 나와서 한 말이 김대남 사건이 김건희의 영향력이 김건희가 공천 꼽았냐 안 꼽았냐를 보는 방법은 대통령실에서 김대남을 사직 처리 면직 처리하는 거냐 안 하냐 그걸 보면 안다. 또 김대남이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 보면 안다. 그만 안 두거나 사직 처리를 안 하면 김건희가 그 자리를 준 거 확실하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쪼진하게 김대남도 작것이죠. 이런 애를 갖다가 여론 언론 플레이로 한동훈이가 김대남 사퇴시켜라 그러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정권의 운명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당정이 같이 가고 당정이 차별화하더라도 그죠? 국힘 당에서 말을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말을 들어주고 대통령실 요구하면은 당에서 어느 정도 말을 들어주는 게 당정 일체예요.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끼리 기괴한 행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같은 경우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헛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안 되겠다, 쳐야 되겠다, 이 정권을.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사술이다. 민주당 위주로 한 거다. 그래서 반대해야 된다 그러고 또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대단히 주목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런 애가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은 또 김대남 사건이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보면은 나경원이도 등장을 하고 홍준표도 등장을 하죠. 홍준표가 참 짜쳐서 못 보겠다. 저 뭐 대단한 거라고 저런 거 가지고 말이지 윤리에 넘기니 감찰을 하니 그러고 있고 또 나경원이 같은 경우도 나는 김대남하고 상관없고 한동훈 저게 말이야 일을 크게 벌린다. 내분만 일으킨다 그러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드릴게요. 김대남 같은 애들은 선거 기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같은 애는 수없이 많지 않아요. 참 드문 경우예요. 제가 20대부터 정치권에 관심이 있었고 연이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 근데 김대남 같은 경우가 당 선거에서 누구야? 나경원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김대남이가 한동훈을 공격하면 여사가 기뻐할 것이야라는 그 녹취록은 나경원이 시킨 거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거짓말이에요. 나경원이를 보세요. 걔가 살랑살랑짜 수양보들 갖고 그런 업무 술수를 못 쓰는 애입니다. 질질 짜기나 하지. 2021년도 전당대회 보세요. 그거 뭐야? 이준석이가 뭐라 그러니까 울잖아요. 억울해가지고. 또 요번 전당대회 보세요. 한동훈이가 나경원이한테 선진화법 그거 나한테 청탁했잖아. 그러니까 화내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그러는 게 나경원 그 자체가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지성적이기도 하지만은 권모술수를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확장력이나 정치적인 음해를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왜 이준석계 개신당 애들, 조홍천 같은 애들이 이기는 그랬나? 허나 같은 애들이 아이고 김대남 사건은 나경원 캠프 쪽에서 그 지시한 거 아니야? 나경원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가죠.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이. 홍준표라는 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김대남 사건은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명태균 사건 그 다음 영상을 오늘 찍을지 모르겠으나 명태균하고 홍준표하고 또 아산발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교수는 명태균 사태가 자기한테 불똥이 안 튀게 하기 위해서 김대남 사건을 물어 늘어지는 거면서 한동훈을 치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자르면 되는 건데 안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은 망한 거예요. 이제 자르더라도 늦었어요. 국민은 알 만큼 다 알았다는 거죠. 기존의 정권을 보면 이런 불미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어느 행정관, 비서관급, 행정관 2급짜리가 2급 정도 될 거예요. 상급이라기보다. 행정관이 저거 꼴통이야. 꼴통하고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하러 다니고 또 대통령실은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우리는 김건희 윤석열은 김대남하고 일면식도 없고 김대남의 서울보증보험, 대한보증보험 감사 자리에 우리는 개입 안 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누가 개입했냐 이거죠. 그 개입한 게 그러면은 국힘의 중진이냐? 그럼 국힘 중진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죠. 누가 임명을 했든 간에 김건희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르면 되는데 안 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2명인데 결론적으로 1명 김건희인데 이걸 갖다 우린 임명 안 했어? 우린 모르는 사람이야? 만나지도 않았어? 이게 말입니까? 이거 하나 못 제끼는 국힘이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